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가맹과 비가맹 끝없는 고민입니다. 이건 택시기사에게는 거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비슷한 수준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택시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두시라. 물론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일단 지금 12월이 좀 12월 같지 않죠? 전 무서운 게 내년 1월과 2월 본격적인 비수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일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가맹과 비가맹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택시 앱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그냥 길손님만 모셔도 안 되나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다 길손님이었어요. 손님의 97%, 98%가 길손님이죠. 전화를 통해서 부르는 분들이 극소수 있었고, 네. 근데 그게 불과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건 스마트폰이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삶이 핸드폰에서 좀 더 다른 형태로 변화했고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택시를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부르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택시 앱을 안 써도 돼요. 근데 당연히 매출이 안정적이지 않겠죠. 물론 이제 서울의 중심지면 솔직히 길손님만으로도 충분해요. 가끔 거기 식당에 가서 만나는 기사님들 보면 아예 그냥 아무런 것도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서울의 중심지를 제외하면 솔직히 길손님만으로는 이제는 좀 힘들다. 오히려 외곽지로 갈수록 우리가 손님이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맹과 비가맹에서 사업자 종류나 형태,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를 생각해 보죠. 일단 가맹, 비가맹 사업자 종류에서는 자, 가맹과 비가맹이 똑같습니다. 오해하실 필요가 없고, 자, 카카오도 가맹과 비가맹 사업자가 있고, 우버도 가맹, 비가맹 사업자가 있고, 온다스윙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 크게 보면 택시에서 카카오 있고, 우버, 그 다음 온다, 그 다음 스윙. 근데 스윙은 아직 점유율 면에서 조금 아쉽고, 온다는 꽤나 올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콜이 있습니다. 근데 지역 콜도 사실은 많이 낮아진 상태고 거의 존재 의미 없는 수준까지 된 상태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카카오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 우버가 꽤나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특정 지역 중심으로 온다가 어느 정도는 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난 너무 많은 거 싫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긁어 모으려면 카카오, 우버, 온다, 스윙, 그 다음 지오콜까지 다 깔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 핸드폰이 2개 있어야 되겠죠. 출퇴근 시간에는 아예 뭐 끄지를 못해요. 막 서로 콜이 뜨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2개 폰으로 나눠서 2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하셔야 된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냥 카카오, 우버 정도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과 비가맹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수수료입니다. 뭐 다른 사업 형태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죠. 자, 비가맹은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왜? 택시 앱 사업자도 자기들의 콜을 누군가가 운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거기에서 콜을 받고 운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택시 앱 사업자도 어떻게든 콜을 쳐주면 좋으니까 공짜로 콜을 우리에게 뿌리는 거죠. 그게 비가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낼 거 없고 오히려 보너스도 주기도 하고. 반면에 가맹은 우리와 이제 그 택시 앱 사업자가 서로 어느 정도의 계약 관계가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닭을 튀겨서 길거리에 트럭에서 파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 내는 게 거의 없겠죠. 때 와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손님만 만나면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왜 뭐 일반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습니까? 뭐 신뢰도 있고 맛도 있고 일정한 품질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들이 대신 광고도 해주고, 대신 뭐다? 그 닭집의 가게들은 수수료를 뭐 계약 관계에 따라서 많은 비용을 내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택시 앱 사업자와 계약 관계 가맹이 되면 어떤 수수료를 내고 이제 대신 콜을 뭐 많이 받는다든지 우선적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맹과 비가맹의 차이를 아시겠죠. 카카오도 가맹, 비가맹이 있고 우버도 가맹, 비가맹이 있습니다. 온다는 지역에 따라서 가맹, 비가맹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결국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보고 싶다,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가맹을 하는 것이고, 아니 난 수수료 내는 거 싫어, 난 비용 지출하는 거 싫어라고 하면 그냥 비가맹으로 하시면 됩니다. 비가맹도 출퇴근 시간에는 콜이 꽤나 뜹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택시를 해보면 출퇴근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외에 손님이 빠지는 시간대에 아무래도 가맹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야 우리가 그거 다 안 하면 되지 않냐, 다 안 하면 수수료 안 내고 다 좋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리고 택시앱 사업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사님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우리가 혜택을 좀 줄게, 우리에게 수수료 내고 우리가 계획관계를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업자라는 건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돈을 벌려는 것이지만 저 택시앱이라는 것들도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손님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모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도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많이 다르게 이제 우리 택시 기사들도 수수료를 많이 내지만 세상의 이 큰 흐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카카오, 우버, 뭐 온다는 이제 조금 예외로 두고 대표적인 카카오, 우버 두 개로 이제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얘기 드리죠. 바로 목적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자, 목적지를 보고 콜을 고를 수 있냐? 이건 우버예요. 우버는 가맹이라도 비가맹과 동일하게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를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콜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에게 전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반면에 카카오 가맹은 목적지가 안 보입니다. 강제 콜이에요. 즉 우리가 무조건 운행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갈지 몰라요. 이게 카카오 가맹과 우버 가맹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물론 수수료나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건 이제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가장 큰 목적지가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것들도 있죠. 우리 기사님들이 아니 난 상관없어, 무조건 돈만 주면 가, 이런 기사님들도 있고, 내가 아무리 돈이 그래도 난 거긴 가기 싫어, 이런 기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막 짧게 단거리를 하다가 장거리를 하다가 뭔가를 뭐 시외도 갔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걸 좋아하는 기사님들도 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돈만 벌면 돼 라는 기사님. 반대로 난 그렇게는 하기 싫어, 난 그냥 여기에서만, 요 근처에서만, 여기에서 그쪽으로는 안 갈 거야, 시외 안 갈 거야, 이렇게 자기 주관 뚜렷한 기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주관이 뚜렷한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카카오 가맹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아니 난 거기 가기 싫은데, 난 이 시간에 그거 하기 싫은데.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에서 좀 아쉬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그러시겠죠. 그러면 결국 돈은 어디가 많이 법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카카오 가맹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매출만 생각한다, 나는 돈 무조건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라는 택시 기사님들은 자,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 감고 그냥 카카오 가맹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우버 가맹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인정합니다. 지금 매출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건 카카오 가맹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12시간 동안 타면 무조건 기본 매출, 가장 그 지역에서 한 상위 30에서 20% 정도까지의 위치까지 가장 괜찮은 매출을 무조건 만들어줍니다. 이게 지금 택시에서는 가장 매출이 좋은 거예요.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가기 싫은 곳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돼요. 어떤 형태의 콜이 뜨든 그냥 내가 무조건 운행한다, 열심히 운행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지만 난 무조건 매출이 첫 번째다, 돈 벌어야 된다 라고 하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카카오 가맹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카카오 가맹도 이제 예전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를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 가맹, 우버 가맹 장단점 요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자, 우리가 중형 택시면 차종이 상관없어요. 소나타가 됐던 뭐 아이오닉 5가 됐던 전기차든 일반 차든 뭐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중형 택시는 카카오 가맹을 했다가 우버 가맹을 했다가 그다음 카카오 비가맹으로 가고 우버 비가맹으로 하고 뭔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꼭 중형으로 시작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의 형태에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운행을 많이 하는 곳이 있고, 반면에 수수료를 적게 내는 곳이 있고, 아니면 수수료를 안 내는 방식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내가
다 해봐도 크게 손해가 없어요. 중형에서는 카카오 가맹 갔다가 우버 가맹 갔다가 비가맹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뭐 약간의 잠깐의 제약은 있지만 크게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것저것 다 해보면 택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해야 된다? 나와 가장 잘 맞는 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가장 잘 맞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중형을 하시면. 근데 지금 가장 한심한 멍청한 분들이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어디에서 뭘 듣고 광고만 보고 고급 대형을 바로 시작해는 스타리아나 카니발을 뽑아서 뭐 시에나 같은 걸 뽑아서 바로 대형 택시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사실은 제일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가 좀 죄송하지만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생각과 달라요. 택시는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잖아요. 생각과 다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뭔가 듣기만 하고 저거 좋은 것만 보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고급 대형을 택시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빼박을 못해요. 중형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다 해볼 수 있어요. 손해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게 잘 맞다. 카카오처럼 목적지 안 보여주지만 매출이 높은 게 맞다. 아니면 우버처럼 목적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안 가고 싶은 곳은 안 가는 게 맞다. 빡빡하게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이런 게 맞다. 아니면 나는 한 번씩 장타나 장거리를 노리는 이런 게 맞다. 자, 이게 천차만별인데 이걸 내가 해보면서 이것저것 손해 없이 해보면서 나에게 이제 맞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급 대형을 해버리면 스타리아, 카니발, 시에나 이런 것들을 비싸게 뽑아버리면 해볼 수 없어요. 다른 걸. 거기에서 중형이나 아니면 우버 가맹이나 아니면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돼요. 차값에서 기본적으로 뭐 500, 1000만 원 이상 아무리 빨리 팔아도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마찬가지로 시간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들 다 손해를 봐요. 그래서 그게 무서우니까 발을 못 빼는 거야. 자,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고급 대형 택시가 지금 이제 정체예요. 들어오는 기사님도 있지만 나가는 기사님들 엄청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왜 전국에 이렇게 많은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택시 중에서 대형 택시가 고작 한 달에 뭐 몇십 대밖에 안 늘어나겠습니까? 2000대에서 몇십 대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들어오는 기사님들 많아도 나가는 기사님들 많거든요. 못 버티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속고 대형 택시를 절대 바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굉장히 멍청한 거예요. 최소 1억 이상씩 수도권에서 돈 들여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하는, 자기를 노예화 시켜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중형해보고, 중형에 시작할 때 중고차 사서 하는 거야. 중고차 붙어있는 거 그거 조금 더 주지만 그거 그대로 해도 돼요. 아니면 소나타 뽑아도 돼요. 소나타나 K5 뽑아서 뭐 0 해보고 내가 한 6개월 만에 바꿔도 크게 뭐 손해보긴 하지만 대형 택시 바로 시작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게 손해봅니다. 아니면 그거 그냥 자차도 돌리고 되고 세금 낼 거 내고, 여튼 그렇게 해서 고민해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카카오 가맹의 장점. 자, 콜이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예전 같진 않아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예전에는 카카오 블루라고 소수의 가맹차가 있었어요. 당연히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됐죠. 근데 지금은 이제 카카오 가맹도 예전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택시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 블루 때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콜이 가장 잘 이어지고, 그 다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시외로 나갔을 때 빈차로 들어오느냐 손님을 달고 들어오느냐의 차이. 또 이거 손님 단다라고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손님을 모시고 들어오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게 시외를 나갔는데 수도권은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뚫고 자기 지역까지 복귀하는 시간 하면 솔직히 시외를 안 나가는 게 이득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기사님들이 시외를 안 나가려고 하죠. 근데 가까운 시점에 더더욱 시외를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카카오 가맹에서 못 버티고 나오는 기사님들도 특징이 이거예요. 자, 피크 시간에 일반 콜을 고르는 기사들은 어떻겠어요? 시외를 안 가요. 인천차도 서울 안 가요. 서울차도 인천 잘 안 와요. 왜? 그 중간이 아니다. 서울은 인천으로 와도 덜 막혀요. 출근 시간에는. 반대로 퇴근 시간에는 엄청 막히겠죠. 반면에 출근 시간에 인천 기사들은 서울을 안 가요. 왜? 그 정체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거든요. 강남까지만 모셔다 드려도 최소한
복귀하는 데까지 1시간 반, 2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손님 모시고 갔다가 온 시간이 2시간, 2시간 반이면 손님 모시고 갔을 때까지 비용은 괜찮지만 손님을 못 모시고 빈 차로 복귀하면 들어오는 시간도 걸리고 나가는 데까지 시간 걸렸고 그 시간 수익으로 하면 그냥 돈 내에서 잔잔바리하는 출근 시간에 잔잔바리하는 게 훨씬 수익이 높고 스트레스가 덜하고 운전 덜해요.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택시가 시외를 가려면 무조건 복귀콜을 손님을 모시고 나와야 돼요. 이게 예전에 카카오 가맹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가맹차가 적었던 블루 시절만 하더라도 그냥 시외를 나가면 무조건 카카오 가맹은 손님이 콜이 뜨고 무조건 손님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제 가까운 시점에 카카오도 가맹이 대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리 가맹이라고 하더라도 복귀 콜을 못 모시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카카오 가맹을 오래 하셨던 예전에 블루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어디 가면 자 서울차가 분당 가면 고생은 하지만 출근 시간에 무조건 손님 모시고 다시 서울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분당 가면 손님이 못 모셔요. 왜? 거기에 다른 가맹차들도 엄청 많거든요. 확률이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가맹인데도 빈 차로 서울로 복귀하면 시간 계산하면 나가는 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야 되는데 카카오 가맹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강제니까. 여기에서 예전부터 했던 기사님들이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하고 이제 들어간 기사님들은 상관없죠. 그래도 비가맹보다는 콜이 많이 뜨니까.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형태보다는 분명히 복귀 콜이 가장 잘 뜨는 게 카카오 가맹이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 역시나 카카오 가맹의 가장 큰 장점은 콜 포인트, 질이 몰라도 돼요. 그냥 내비만 보고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콜이 뜨고 여기 가라 그러면 가고 손님 있거든요. 그럼 손님 모시고 또 가라 그러면 가고 어디에 손님이 있을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비가맹 같으면 콜 포인트를 찾아가야 돼요. 저기 뭐 몽촌토성이나 올림픽공원이나 그 근처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방이동 목자골목으로 최대한 빨리 쌓아야죠. 비가맹 같으면. 그래야지 그나마 콜이 뜰 가능성이 있고 길손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비가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 뭐 카카오 블루 시절만 하더라도 당연히 뭐 어느 지역, 서울 어느 지역을 가도 그냥 콜이 계속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 포인트를 몰라도 돼요. 비가맹들은 그 지역 주변의 콜 포인트를 알고 가장 빠르게 확률이 가장 높은 형태의 경로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비가맹으로 할 거면 서울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그 포인트를 쭉 다 지역마다 알아야 되고 그 내가 손님 내려드린 데서 가장 가까운 콜 포인트까지 가는 것도 어느 경로로 갈 때 길손님이나 콜이 뜰 확률이 가장 높은 걸 알아야지만 확률이 높아요. 그럼 가면서 최대한 손님 나올 가능성, 있을 가능성을 높은 경로로 쭉 가면서 그래도 없다 그러면 그 포인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콜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시간은 좀 쓰겠지만 나오는데. 근데 대가맹 시대가 되면서 사실은 카카오 블루 때처럼 카카오도 이제 외곽지로 가면 콜이 막 아주 잘 뜨는 건 이제 점점 낮아지겠죠. 그럼에도 비가맹보다는 분명히 좀 덜 알고 콜 포인트 잘 모르고 그래도 일하는 게 좀 편하다. 적어도 콜이 뜨는 건. 그래서 카카오 가맹의 가장 장점은 시간을 때우면 매출 기본 빵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 대출 갚아야 된다.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기사님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카카오 가맹 하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이제 그걸 안 해도 비가맹으로서 어느 정도 자기의 기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이제 카카오 가맹을 안 하면서도 웬만큼 수익을 찍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에요. 아니 나도 뭐 좀 노력하면 되겠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해보죠. 카카오 가맹의 단점은 뭘까요? 일반 택시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운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피크 시간입니다. 콜이 넘쳐요. 비가맹 기사님들 핸드폰에도 콜이 넘칩니다. 그 피크 시간에 카카오 일반 기사님들은 가기 싫은 콜, 돈이 안 되는 콜, 그런 것들을 다 거르겠죠. 안 받겠죠.
그렇게 비가맹 기사님들이 고르고 안 받는 소위 얘기하는 똥콜, 그걸 누가 받을까요? 결국 가맹이 다 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은 추가 비용 내면서 가맹차를 부르고, 왜? 가맹차는 오니까. 비가맹으로 부르면 안 와. 고르니까. 그러면 가맹 기사님들은 피크 시간에, 콜이 넘치는 시간에는 오히려 어떤 운행을 할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비가맹 기사님들이 가기 싫어하는 콜, 가기 싫어하는 지역들의 콜이 많이 뜬다라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크 시간에 솔직히 비가맹 기사님들이 걸은 가기 싫은 콜들이 많이 뜬다라는 것이고, 비가맹 기사들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 목적지를 적극적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카카오 가맹을 하실 거면 생각을 비우고 열심히 돈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출근 시간에 노도강을 간다. 네. 겨우 강남 명동 복귀했는데 노도강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동부 간선이 됐던 뭐가 됐든 나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거기는 또 손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든 나오긴 나와야 되고 답이 없죠. 막 그러면 이제 점점 이 피크 시간에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날 또 괜찮게 매출을 또 맞춰줘요. 그날 또 오후나 뭐 다른 시간에 매출을 맞춰주고, 그래서 다른 일반 기사님들이 싫어하는 뒤처리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중요한 분들은 이런 걸 다 참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는 인정합니다. 적어도 지금 중형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카카오 가맹 머리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12시간 그냥 열심히 꾸준하게 타주면 가장 매출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가맹 및 우버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우버와 비가맹은 비슷해요. 우버도 가맹은 목적지가 뜹니다. 요게 카카오와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우버의 가맹도 비가맹과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우버 가맹을 하면 저도 이제 요즘에 어떤 콜들이 뜨냐, 가맹 전용 콜. 즉 우버 가맹을 하시는 기사님에게만 뜨는 콜들이 뜹니다. 그건 우버의 비가맹 기사님들에게는 뜨지 않겠죠. 즉 우버의 비가맹 기사님들은 카카오의 비가맹 일반 콜, 우버의 비가맹 일반 콜을 기대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콜이 많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 콜이 적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맹으로 버티려면 출퇴근 시간 말고 그 외의 시간에서 내가 어떻게든 손님을 찾아내서 만들어내서 운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야 돼요. 그걸 못 쌓으면 출퇴근 시간의 매출은 뭐 시간당 3만원, 35,000원, 4만원을 찍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 완전 죽어버립니다. 30분, 1시간씩 무콜로 그냥 죽어버리면 사실 피크 시간에 많이 찍은 게 의미가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피크 시간이 지났을 때 비가맹 기사님들이 어떻게든 손님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결국은 노하우예요. 지금 수수료를 내가 최대한 적게 내겠다, 어디에도 가맹 가입하지 않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든 기술 노하우를 익혀야 되고, 이걸 못 익히면 매출이 굉장히 나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버 가맹은 목적지가 보이면서도 가맹 전용 콜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피크 시간이 지나도 조금 더 콜이 있겠죠. 다만 카카오 가맹보다는 우버 가맹이 아무래도 콜이 빠진 시간에는 콜이 적은 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건 이해해야 되고,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비가맹이나 우버나 콜을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 곳 안 갈 수 있고, 특히 피크 시간 콜이 넘치는 시간대는 효율적으로 내가 운행하고 싶은 곳 가고, 그 다음 가기 싫은 곳은 안 가고가 가능한 게 바로 비가맹 혹은 우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카카오 가맹을 하면 수익이 일정해요. 근데 반면에 비가맹이나 우버 가맹 이쪽에서 하면 아무래도 매출에서 좀 들쭉날쭉한 게 있어요. 운 좋은 날은 굉장히 좋아. 뭐 이를테면 우버 서울 기사님인데 인천공항 따당됐다. 그러면 뭐 시간 낮 시간에 따당돼 버리면 전체 운행한 시간이 2시간 반도 안 돼. 강남에서 갔다가 다시 강남까지 복귀하는데 뭐 2시간 반, 3시간도 채 안 걸리죠. 근데 그 시간에 이미 10만 원을 넘었거든. 그러니까 운 좋은 날은 굉장히 매출이 괜찮아요. 근데 또 그런 운이 없는 날은 이 차이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낮은 대신 매출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출의 아쉬움은 자기의 노하우, 기술로 어떻게든 해결해내야 되고 메꿔넣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얘기 드리면 내가 매출 생각한다? 카카오 가맹 하시면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일하기는 싫다? 비가맹이나 우버 가맹으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인천공항 좀 좋아한다? 우버 가맹을 하시면서 비가맹으로 카카오 운행하시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 택시에서 가장 카카오 가맹할래? 아니면 비가맹할래? 카카오 가맹할래? 우버 가맹할래?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중형에서는 그냥 여기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답이 없어요. 기사님들마다 모이면 이게 가맹이 맞다, 비가맹이 맞다, 카카오 이거 맞다, 저게 맞다. 근데 이건 거의 답이 없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와 비슷한 수준의 질문,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시작하는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다 해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비가맹으로 카카오 비가맹, 우버 비가맹으로 운행해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내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버 가맹은 어떨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카카오 가맹까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전체 시간 해봤자 얼마 안 걸려요. 요즘에는 가맹 가입하고 다시 해지하고 이것도 시간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둘 다 비가맹, 그 다음 우버 가맹, 그 다음 카카오 가맹,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경험하는 게 최 6개월이 안 걸려요. 그리고 똑같은 중형 차면 그냥 돈도 안 들어요. 그냥 스티커 띠 붙이고 그거 약간 비용이 있긴 하지만 크게 뭐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택시에서 가장 핵심인 요 크게 세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그 다음 이게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기사님들 사람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맞는 형태로 운행하시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좋다라는 겁니다. 왜 고급 대형을 절대 바로 시작하지 마시라는지 아시겠죠? 이 극단적인 차이를 이해하셔야지. 이거 모르고 그냥 고급 대형 바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강제콜이거든요. 그럼 너무 답이 없는 거야. 근데 답답한데 문제는 다른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적지가 또는 콜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떤지 모르는 거야. 정작 자기들이 1억 넘게 돈 쓰고 묶여버려서 이것저것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나에게 맞는 걸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다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 절대 고급 대형을 바로 시작하지 마세요. 중형을 하셔서 이 가장 큰 세 가지를 경험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답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취향입니다. 감사합니다.